이준석 후보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맵집이 세지고 불어날 가능성이 있다. 역으로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준석 후보 쪽으로 단일화를 추진할 수도 있다. 이긴다면. 단 전제가. 그렇죠. 이준석이 나와서 이재명 후보를 저격하는 거는 국민의힘 후보가 나와서 저격하는 것보다 몇 배, 몇백 배, 몇만 배 더 아플 것이고 타격이 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지금 나이가 딱 만 40세가 됐는데 앞으로 미래가 창창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공의원이 저 빅텐트 속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거기에서 쓸데없는 짓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뭐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요. 빅텐트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범보수가 빅텐트를 친다면 중도를 대표하는 인물 또 범진보를 대표하는 인물 이런 사람을 데리고 와야 그게 진정한 의미의 빅텐트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중도를 대표하는 인물 지금 없습니다. 아예. 그리고 범진보를 대표하는 인물 찾아보기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낙연 전 총리가 이제 호남 출신이긴 하지만 이분은 범진보도 대표하지 않고 중도도 대표하지 않습니다. 대표하려면 세력, 쉽게 말해서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미 있는 빅텐트는 딱 한 명이다. 이준석 후보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가 빠지기 시작해서 국민의힘 경선이 진행될수록 좀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준석 후보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맵집이 세지고 불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준석 후보하고 이게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하고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이제 그게 최대 관심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서 이게 가장 민감하게 봐야 할 관전 포인트는 이준석의 시간이 한 번쯤 오느냐 안 오느냐인 것 같아요. 이번 대선에 시간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이준석의 시간이 오느냐 안 오느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는 그게 이제 두 자릿수 지지율을 안정적으로 넘는 시간이 올 거냐 하는 문제인데 그랬을 경우에 뭐 두 자릿수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예.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좀 다른 DNA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이게 뭐 탄핵과도 그러니까 관련이 별로 없고 책임이 별로 없고. 뭔가 그 청년과 미래를 상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래서 이제 AI 토론에도 그런 방향에서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를 해서 가령 빅텐트를 쳐서 텐트를 쳐서 이길 수 있으면 칠 것이고 아니면 완주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근데 국민의힘이 가령 윤희숙 원장의 그런 반성문에 기반해서 뭔가 이준석 후보와 만날 수 있는 접점을 당이 혁신을 통해서 만들 수 있다면 뭐 그거는 좀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예를 들면은 많은 표차가 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문제가 뭐 다르지만 3%에서 5% 차이로 승부가 갈린다고 이번 대선에 했을 때 이준석 의원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또 자신의 정치적 미래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의원이 이제 저렇게 나가서 그 독자 출마를 하고 있지만 보수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만약에 대구도 그렇게 계속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 때문에 선거가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다 이러면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지금 최근에 정당 지지율 흐름이나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요. 5월 3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후보 등록 전후로 여론조사가 나온다고 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홍준표 또는 한동훈 후보가 선출이 될 경우에 이재명 대표와 맞대결을 해서 예를 들어서 한 3% 정도 진다. 그런데 이준석 후보를 대비해 보면 3% 정도 이긴다.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요. 심각한 고민에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단일화를 추진할 수도 있는 거고 역으로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준석 후보 쪽으로 단일화를 추진할 수도 있다. 이긴다면. 단 전제가. 그렇죠. 이긴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겠죠. 저는 그게 정치적으로 상상이 가능한 영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다자 대결에서는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지만 요즘에 3자 대결을 가정한 조사 결과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서는 10% 주자리 이제 근접한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트 리서치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등 이제 4개 조사회사가 매주 발표하는 이른바 MBS 조사에서는 그렇게 이제 후보에 따라서 좀 한 1-2%씩 다르긴 하지만 뭐 7%, 8%, 9%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이 흐름으로 가면 선거 치러지게 되면 두 자릿수도 가능하겠다라고 보는 것이 지금 일반적인 시각이에요. 왜냐하면 여론조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름몽답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투표에서는 모름몽답이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투표한 사람들만 가지고 100%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후보들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지지율이. 그러면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가 뭐냐 하면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후보가 됐다. 그러면은 탄핵에 대해서 반대한 인물이잖아요. 그러면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좀 올라갈 네. 가능성이 있고 탄핵에 찬성한 후보다라고 하면 좀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보게 되면 김문수 후보였을 때 이준석 후보 3자 대결에서 지지율이 뭐 미세한 차이기는 합니다만 높은 흐름이 여러 조사에서도 좀 확인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야당으로서는 이준석 후보가 나와서 3자 대결로 치러지는 것을 야당에서는 제일 좋아하는 구도인 거예요. 네. 왜냐하면 보수표가 나뉘어지는 것이니까 승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또 안정적 승리가 가능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한덕수 대행과 단일화 얘기만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단일화 또는 경쟁 구도를 만들기 위한 단일화를 한다면 이준석 의원을 후보를 빼놓고 단일화 논의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3자 대결 조사에서 국민의힘 후보들 지지율을 보게 되면 뭐 20% 내외예요. 그런데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30% 넘잖아요. 되게 보게 되면 정당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당을 대표해서 나오는 후보는 기본적으로 먹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정당 지지율만큼은 후보 지지율이 나와야 돼요. 지금 보게 되면 3자 대결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은 정당 지지율보다도 얻지 못하는 게 나오고 있는 것이니까 정당 지지층을 다 흡수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당의 대표 후보로 나온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많이 무당층에도 있고 지지 후보 없음에도 있고 이준석 후보한테도 간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를 같이 이제 논의를 아까 빅텐트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이제 포함시킬 수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한대행과의 단일화 논의만큼이나 이제 보수에는 이제 중요한 이슈일 것 같습니다. 이준석은 이제 마지막 퍼즐이라고 봐야 되겠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문을 열어두고 있죠. 네. 홍준표 후보는 대구 페스티벌 치맥 페스티벌 동지잖아요. 네. 치맥 동지잖아요. 그러니까 참 세대포위 안 할 거야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점에서는 이게 이준석까지 포함이 돼야 이번 6월 3일 대선에서는 보수층 투표율이 최대치로 제고될 거예요. 네. 왜냐하면 가능성을 보는 것이거든요. 이 사람이 어떻다 저 사람이 어떻다 한동훈이 어떻다 홍준표가 어떻다 김문수가 어떻다 한덕수가 어떻다 이준석이 어떻다가 아니라 다 끌어모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번 대선의 결정적인 변수라고 봐야 돼요.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이준석이 이 정도 이제 여론조사에서 지지를 받는다면 토론회를 참가할 수 있거든요. 네. 2012년 대선에서는 이정희 통진당 후보가 나와가지고 박근혜 내려오세요. 막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때는 보수층들을 자극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기울어져도 민주당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잖아요. 네. 보수는 어차피 지금 믿져야 본전이에요. 이 이준석 정말 앙팡 테러블이잖아요.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준석이 나와서 이재명 후보를 저격하는 거는 국민의힘 후보가 나와서 저격하는 것보다 몇 배, 몇백 배, 몇만 배 더 아플 것이고 타격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정희의 통진당 이정희 대표하고는 좀 다른 역할이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 이른바 경제나 또는 트럼프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토론의 성격도 연출될 수 있는 것은 준스톤에 달려있다. 마지막 퍼즐이라고 봐요. 이 빅 플랫폼에 뭐 이낙연, 유승민은 발생일 수가 있는 것이고 마지막 퍼즐에 이준석을 탁 붙여 넣느냐 못 붙여 넣느냐가 이번 대선에 저는 결정판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네.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탄핵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진 인물이냐에 따라서 일단 단일화 참여할지 여부 가능성 이제 영향을 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 왜냐하면 탄핵에 대해서 본인은 이제 찬성을 해왔는데 이제 반대한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됐는데 단일화 한다는 것은 이제 본인의 입장을 바꿔야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그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단일화 논의를 하는데 단일화 이제 조건이 있어요. 단일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혼자 나갔을 때는 당연히 안 되는데 합치면 될지도 모른다. 네. 예. 근데 될지도 모르는데 그거 최종 후보가 내가 또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맞춰졌을 때 단일화 논의가 이제 시작되는 굴러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합치면 내가 후보가 될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겠다. 야당 후보를. 그러면 논의에 참여할 텐데 이거 합쳐도 되기 힘들다. 그리고 또
합친다 하던 내가 후보가 될 가능성은 없다. 그러면은 난 젊기 때문에 오래 정치를 할 것인데 이 국면에서 나의 존재감만 확실하게 보여주면 나는 뭐 나쁠 거 없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이제 단일화했을 것을 가정했을 때 그 이재명 후보와의 대결에서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느냐 여부. 네. 네, 그것이 또 이준석 후보로서는 단일화를 선뜻 받을 것인가 말 것인지 결정하는 중요한 이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이준석 후보의 속마음을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결국 이준석 후보도 본인이 박근혜 키드로 출발했잖아요. 네. 그러면 준스톤도 결국 자기가 돌아와서 안겨야 될 품은 보수란 걸 알 거예요. 근데 자,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유승민 배신자 프레임에 걸려버렸죠. 한동훈 후보 배신자 프레임에 걸리려고 말락하고 있는 거죠. 이준석 후보는 쫓겨난 셈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준석 후보가 판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보수로 하여금 미안한 마음이 들게끔 만듭니다. 드디어 이제는 보수 주부층 60대 70대가 준석이한테 미안하네 미안하다 이 마음이 들게끔 만드는 데는 본인의 희생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빅 플랫폼 판에서 자기가 눈에 가시적으로 얻는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보수의 대승적인 한번 판을 만들기 위해서 마지막 퍼즐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쪽에서는 방송에서 나가서 떠드는 사람들도 그래도 이준석은 쫓겨났는데 자기를 버리고 돌아왔다.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 보수의 판은 준스톤 판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전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아주 비참하게 쫓겨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개혁신당이라는 걸 만들어 갖고 지난번 총선에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금 나이가 딱 만 40세가 됐는데 앞으로 미래가 창창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공의원이 저 빅텐트 속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가 거기에서 쓸데없는 짓을 할 필요가 없어요.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이 국민의 힘이라고 하는 후보가 제가 어디서 얘기했지만은 이재명 후보가 아주 막상막하가 돼가지고 이준석 후보가 조금만 협력을 하면은 당선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준석 의원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은 이준석 후보는 완주하는 것이 자기 미래의 정치적인 기반을 닦기 위해서 난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준석 의원하고의 빅텐트는 굉장히 어려운 거고. 제가 참 대한민국의 정치 문화 속에서 이 덩어리짐이 가지는 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큰 당의 대표를 해봤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그 덩어리짐에만 의존해가지고는 어떤 변화도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덩어리짐이 클수록 변하지 않으려는 관성도 커진다. 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 큰 덩어리는 현재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고자 하는 관성이 매우 클 것이다. 그래서 매우 경쾌하게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개혁신당이 대한민국 정치를 좌도 우도 아니고 앞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